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어제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70%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부실재판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느낄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OECD의 사법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27%입니다. OECD 42개국 중 39번째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또 2016년 형사사건의 항소율은 42.97%로 2012년에 29.5%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복되는 소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폐쇄적인 법원 조직 개선 등 사법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은 여당의 소극적인 연장협의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고 재판의 독립, 공정성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가치입니다. 정부 여당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원 구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그야말로 아나무인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다가 막상 문제가 불거지면 미봉책을 만들어 국민 혈세에만 기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주고 부작용이 생기면 재정으로 메우고 다시 세금을 걷는 이른바 퍼제세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메꾸었고 여기에 고용보험의 기금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임금 감소분도 고용 안정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4,7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달 25일에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까지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을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연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고용보험 적자는 2025년 2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기금의 고갈을 막고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퍼제세의 악순환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당장 먹기 좋은 곶감이 달지만 5년 후에는 누가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넣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금은 끝없이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기금은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쌈짓돈도 아닙니다. 기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퍼제세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고용보험 기금을 비롯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퍼제세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제도 개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